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일은, 이 생사해방의 열쇠는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이 열쇠를 성취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오직 가리키는 것이다, 포인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지어 사람의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겠죠. 사람이 결국은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이제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포인팅,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언어도 필요 없고요, 사람이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포인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인팅을 하든 이렇게 포인팅을 하든, 아니면 도로 표지판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걸로 100%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준비는 오로지 착함과 초심이죠. 이 착함과 초심으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차라리 허수아비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죠.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가리킴, 그게 사람이든 허수아비든 인형이든 화살표든 뭐든 간에 모든 가리킴은 정확하게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요하지 않는다. 즉 공간적 이동이나 시간적 지속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초 지깁 열애지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타마 붓다께서 49년간 8만 대장경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사실은 0.1초 만에 그 8만 대장경을 하나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포인팅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 공간적 에너지 내지 지속을, 이동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방세계, 10방세계죠. 사방, 팔방, 위아래, 이 10가지 방향, 이 시방세계, 모든 세계란 말이에요. 물질, 비물질, 생전, 생후, 사후,
모든 세계가 다 이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리켜도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무엇이 꿈입니까 할 때 어느 방향을 가리켜도 전부 꿈 자각이듯이, 꿈 의식이듯이 어느 방향을 가르쳐도 전부 현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완전히 들어지고요. 축제로 들어가는 초대장을 우리가 비로소 기꺼이 손에 받아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묘하게도 이 2시간 이상을 2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20분 정도 경과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흥분과 기대와 이 설레임과 텐션, 긴장 속에서 막 이제 준비 작업을 20분 정도 하고, 그게 2시간이죠. 그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려 하는데, 즉, 붓다의 16무기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대화 작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즉, 마지막 멘트가 아마도 이렇게 강의를 끝낸다면 우리 자유 채널 강의가 아니겠죠. 만약에 여기서 끝낸다면 도반부님들한테 매우 이 스피커가 혼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중에 이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메모리가 다 되었는지 묘하게도 이 녹화가 중단이 되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뭐 30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길게 혼자서 막 춤을 추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그 강의가 어제 한 걸 그대로 재현하려 했더니 이게 재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에 이 어제 강의에 이어서 잘 강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구나 이 거룩한 성각 고타마 붓다께서 공을 들여 포인팅 하신 이 무기에 대해서 잘 이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늘에 기도 드립니다. 자, 금강반야경 26품 그리고 27품 법신 비상분과 무단 무멸분은 이 금강반야경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면서 축제죠. 금강반야의 축제다 이 말이에요. 이 축제를 잘 장식하면서 이 하이라이트로 이끌면서 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붓다의 연기설을 현대적으로 다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끌었고요. 그 이끌 안에서 전체적인 붓다의 이 포인팅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참으로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너무나 멋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그래서 녹화가 중단된 뒤에 이제 이게 이 그림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그럼 이게 좀 이게 프레시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프레시하게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께서는 티칭하지 않으셨다. 포인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포인팅은 뭐냐? 그 새벽별을 보고 구경각을 이 지식을 스스로 그러니까 붓다 개인으로 이것을 획득한 게 아니죠. 이 열의 정등각이 열의 정등각을 자각하게 된 것인데 이때 나온 최초의 초전 법륜 그것이 이제 응관 법계성으로서 마땅히 이 세계의 성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세계의 성질을 보라. 일체가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티칭이 아니에요. 포인팅을 한 거예요. 이 세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법계. 이 세계를 보라.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성이 무엇이냐 했더니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일체 일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서 아함과 방등과 등등의 이 방편 소위 말해서 방편설을 하시다가 드디어 반야와 법화에 와서 다시 49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똑같아요. 포인팅은 달라질 수가 없죠. 세간상적 법적 세간상이라는 이 포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일체는 일심이다라는 이 포인팅을 이 개인 대중들이 듣고는 이 브라만과 베다와 우파니샤드와 너무나 다르니까 뒤에 이제 힌두이즘으로 이어졌죠. 거기에 티칭과 너무나 다르니까 16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붓다께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49년간 하셨다 이 말이에요. 49년간 답변을 하셨는데 지우겠습니다. 자, 49년간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무엇이냐? (49년간) 답변하신 그 답변의 요지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요약해 보라. 반야 공 연기 무아 중도다. 반야공 연기 무아 중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 유심은 뭐야? 반야공 연기 무아 중도고요. 반야공 연기 무아 중도는 세간상적 법이고 법적 세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예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 필요했다면 현대에는 이제는 조금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야공 연기 무화 중도를 지금 현대적으로 이 무기설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답변이 있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립하니까 질문도 불성립한다. 그래서 가짜 질문이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성의하죠. 불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도판에 보면 도판이나 종교에서도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뭐 시간, 공간, 영혼, 죽음 얘기하면 야,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왜 물어? 이제 이런 식으로 부탁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라 하셔서 지금 흔히 드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화살에 지금 맞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화살을 맞았다면 물론 당연히 이 지금 고통과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고통과 생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화살을 어떻게든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이 화살의 재질은 무엇인지, 화살이 날아온 방향과 속도는 무엇인지, 뭐 화살 촉에 묻은 독의 성분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지금 따지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맞지 않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비유로 또 얘기하자면 그래 지금 그런 거 따질 여가가 없어. 그러다간 죽으니까 빨리 화살을 처치하고 뭡니까? 그 화살에 맞은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화살이 누가 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화살을 맞게 됐는지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화살을 맞았는지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이 화살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현대적인 화살인지 중세적인 화살인지 고대의 화살인지 이 독약은 치명적인지 아닌지 왜 알아야 됩니까? 언제든지 그 타격의 원인점을 화살이 날아온 그 원인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처를 아무리 치료해 본들 제2, 제3의 화살은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사실은 뭐 맞는 듯 하지만 반밖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16 무기에 해당하는 이 질문들은 가짜 질문이다. 불성립한다. 그래서 퉁치고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간, 시간, 영혼, 죽음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이 대표적인 무기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 신존재 질문이죠. 이것도 대표적인 무기 질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무기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양 동서고금을 합한 무기의 질문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질문이고 토론이죠. 신존재 질문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무기 질문에 대해서 가짜 질문이니까 그 어떤 답변을 해도 가짜 답밖에 없다. 그 답은 가짜 답이다. 왜냐하면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답한들
공간이 유한하다라고 답한들, 공간이 무한한 동시에 유한하다라고 답한들, 혹은 공간은 무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답해 본들, 우리의 삶과 죽음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큰 통찰의 충격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사해방, 고통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가짜 질문이고 가짜 답이라 해서 이것을 확 버리고 그냥 넘어간다면 현대인들은 이제 만족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현대화가 필요하느냐, 이 대중 기독교 있잖아요. 우리가 도마복음 다루면서 더 이상 그 무슨 그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심지어 자유주의까지도요,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 현대인에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대중 종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중 기독교, 대중 불교, 심지어 이제 이슬람도 큰 대중 종교죠. 이게 2000년 내지 2000년 내지 2500년 동안 이게 엉터리즘을 너무 발휘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이제는 여기에 쏙지 않는단 말이에요. 쏙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대중 기독교적인 방식, 대중 불교적인 방식, 이런 것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통한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요, 실제적인 효용성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심심한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사교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한 200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이게 바뀔 때도 된 거죠. 2000년 정도. 2000년마다 이게 한 번씩 바뀌는 현상이 지금 인류 이 역사시대 이후에, 뭐 역사시대가 6000년이라 치면 2000년 단위로 큰 변화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현대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하지 않고 버릴 게 아니고요, 진짜 질문으로 연금술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을 그냥 확 버림으로써 끝낼 게 아니고요, 아까 화살의 비유로 치면 에이 지금 치료가 급하니까 누가 쐈는지 또 쏠 것인지는 잊어먹어, 그런 건 따질 필요도 없어, 그게 아니고요, 양쪽을 온전하게 다 우리가 대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질문으로 바꾼다면 진짜 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화다. 현대에 와서 일어나야 될 진정한 종교 혁명이랄까, 이것이 있어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중 기독교와 대중 불교는 조금이라도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대호각성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간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죠. 공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이란 무엇이냐? 영혼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신의 문제는 우리가 도마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었으니까요. 그리고 요 네 가지를 다루고 나면 이 탐구의 결과로서 신의 존재 질문,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공간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솔직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일단 옆으로 젖혀두고요. 오직 우리의 진실하고 진솔한 경험, 즉 지금 당장 무엇을 끌어와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공간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기존에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쭉 말을 해 주온 것을 끌어와서 이야기한다면 동어 반복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열쇠는 일체 유심과 세간상적 법을 바탕으로 두되 공간에 대한 질문을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걸 이제 법학의 실무와 이론과 실무에서는 이게 경험칙이라 하죠. 경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 법칙으로서만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룰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 16가지 이 무기 질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전부 존재, 비존재, 생사 문제로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있느냐, 없느냐, 삶이냐, 죽음이냐의 이 문제로 환원된다. 이 네 가지는 그렇게 일단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일단은 관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자. 공간은 무엇이냐? 무엇이 공간이냐 이 말이에요. 눈앞이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눈앞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은 눈앞이고 눈앞은 공간이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의 바꿀 수 없는 진실한 경험 법칙이다 이 말이죠. 눈앞이 공간이고 공간이 눈앞이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죠. 눈앞이다 이 말이에요. 눈 뒤는 공간이 아닙니까? 눈 뒤는 아직 공간이 아니죠. 시각이 미치게 되면 이렇게 눈 뒤를 눈앞으로 만들면 공간이 되고요.
지금 눈 뒤 상태에 있는 동안은 솔직히 얘기하면 기억과 상상이죠. 기억과 상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면 공간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이라 할 때는 현실 공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공간, 물리적 공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적 공간을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지구과학적 이 공간, 이것은 눈앞인데, 눈 뒤가 아니고 눈앞인데 눈앞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면,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지금 당장이 아닌 건 뭐가 있죠? 기억과 상상이 있잖아요. 지금 과거나 미래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간으로 정의되면 이게 동어 반복이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죠. 동어 반복일 뿐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현실 공간, 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이고 지구과학적인 이 물리 공간이라는 이 현실 공간은 언제 나타나느냐? 자, 눈앞과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즉 적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지금이 적이고 당장도 적이죠. 당면한 이 필드를 이야기한다. 당면한 필드. 자, 지금 언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 1분기 지혜로서 이 무기 질문을 진짜 질문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어제의 감동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공간 시간이란 이름은 안 붙입니다. 일단 잊어먹어야 돼요. 여기 이 4분면이 형성되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분면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우리의 질문은 현실 공간, 물리 공간은 무엇인가? 이래 질문했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죠?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눈앞이라는 요소와, 이게 지금 몰라요. 눈앞이 뭔지. 눈앞이라는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요소가 예리하게 핵융합을 할 때, 요게 이제 요소니까 핵이죠. 눈앞 핵과 지금 당장이라는 핵이 예리하게 융합될 때 반드시 그때만이, 그리고 그때만이 무엇이 나타난다?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 이 공간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바로 이 물리적이고 왜 생물학적이냐? 사람이 감각, 지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적이고. 왜 화학적이냐? 뭐 이 안에 텅 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원소로 가득 차 있다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원소를 제거한 순수 진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진공이라 할 때도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지구과학적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물리학을 이야기하죠. 이 지구과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 물리 공간이라 하는데,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눈앞이라는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요소가 결합할 때만이, 그리고 반드시 그때만이 이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공간이 늘 있는 어떤 객관 실체로만 여겼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조건이 결합할 때만이 요 사사분면에서 한 분면에서만 이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치기에 의해서 항상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증할 수 있고 정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자, 그러면 눈앞이라는 이 요소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눈앞. 지금 눈앞은 뭐예요? 감각 지각 요소죠. 감각 지각 요소다 이 말이에요. 눈앞이라는 것은 감각하고 지각하는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앞은 감각 지각 요소다.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지각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지각 요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비교되는 지각 요소인가? 지금 당장이 아닌 경우는 기억이거나 상상이 있을 수 있죠. 상상 안에는 이제 기대, 추측, 희망, 계획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기억과 상상에 대비되는 지금 당장이라는 지각 요소, 그리고 눈앞이라는 감각 지각 요소가 결합될 때만이 무엇이 나타난다?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현실 공간이 나타난다. 매우 조건적이죠. 조건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눈앞이라는 감각 지각 요소는 무엇과 대비돼서 나타나느냐? 눈 뒤라는 감각 지각 요소다 이 말이에요. 눈 뒤라는 감각 지각 요소와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앞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과 결합하지 않고 기억과 상상으로 결합되면 이것이 현실 공간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백일몽, 붉은 대낮에 눈 뜨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요즘 그걸 멍 때린다 합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현실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백일몽 공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백일몽 공간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는 지각 요소가 있지만 눈 뒤가 되어버리면 현실 공간이 아닌, 지금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기억과 상상이 아닌데 지금 있는데 눈앞이 아니고 눈 뒤가 되면 다른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세계라 할 수 있죠. 현실 공간은 현실 세계고요. 백일몽 공간은 백일몽 세계고, 그 외에 다른 세계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세계. 자, 그러면 눈앞은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명확히 하죠. 360도 시각이 있을 때는 눈앞, 눈뒤가 없지 않습니까? 방 안과 방 밖을, 즉 밀폐된 방 안과 그 밀폐된 방의 밖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360도 시각이라면 방 안이다 이 말이에요. 방 안은 현실 공간이고 방 밖은 현실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요즘은 다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이지만 시공간은 이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도 곧 밝혀질 건데, 즉 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물을 수가 없어요. 예, 공간과 시간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즉 이게 좀 이따 이제 물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간 속에서 물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삶이라 할 때는 어떤 개체의 이동을, 그러니까 액티브한 활동을 우리가, 이것이 전체적인 활동이든 내장기관의 활동이든 두뇌 안에서 신경체계의 활동이든 간에 이 모든 활동에는 공간적 간격과 시간적 지속을 필요로 하죠. 이것은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과 개체, 즉 물질 개념, 입자 개념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360도 시각일 때는 방 안과 방 밖이고요. 그럼 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무엇이 눈앞과 눈뒤인가? 시각이 미치는 범위는 눈앞이고요. 시각이 미치지 않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경우는 눈뒤가 되죠. 즉 360도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은 눈앞이지만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는, 대전은 눈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 전체를 지금 보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뉴욕과 워싱턴 DC는 눈뒤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지각 요소와 눈앞이라는 감각 지각 요소는 다른 말로 뭐예요?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 이것은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 공간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 나타나느냐?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가 결합할 때만이, 오직 반드시 그때만이 현실 공간은 나타나는 어떤 것이다, 어떤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의 의식 요소와 하나의 의식 요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그 무엇이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약간은 눈치챌 수 있죠. 의식과 의식이 결합해서 아들과 딸을,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현실 공간이라면 이 현실 공간은 무엇이겠느냐? 일단 추측만 해 놓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현실 공간이 나타날 때에 무엇이 반드시 같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 공간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같이 나타나는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물체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물질 질량이 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 말이죠. 물질 질량이, 물질이라 하는 것은 더욱 정확하게 질량을 이야기하죠. 물질 질량 개체 입자다. 더욱 정확하게 물질 질량 개체 입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면서 눈앞인 경우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꿈의 세계에서도 지금 현실 공간과 동일한 물질 질량 개체 입자가 나타나죠. 현실 공간과 동일한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질은 다르죠.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꿈 속에서도 이제 바로도라 해서 좀 중간 단계가 또 있는 거죠. 중간 단계가 있지만 꿈 속에서도 만약 눈앞과 지금 당장이 결합한다면 꿈속의 원칙에 따라서 꿈속의 현실 공간과 물질 질량 개체 입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게 날아가기가 힘들죠. 걸어 다니고 꿈속에서도 중력과 물질 입자가 있으니까 전자기력, 핵력이 있게 되는 거죠. 양력과 강력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즉 현실 공간과 물질 입자는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공만 나타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진공이 물질이고 물질이 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경험칙만을 보자 이 말이에요. 모든 이론과 신비주의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진공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자, 분자, 물질을, 입자, 원소를 다 제거한 그것을 진공이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진공을 만들지라도 그 주변은 온통 진공 아닌 걸로 휩싸여 있죠. 그래서 진짜 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공만 나타날 수는 없다. 결국 이 두 가지 의식 요소가 결합하는 이유는 현실 공간
물질 입자를 낳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의식 요소가 현실 공간 물질 입자로 자기 자변 내지 자기 자각을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현실 공간과 물질 입자가 동일하다 이 말은 장과 파티클이 그러니까 필드죠. 필드와 입자 파티클 혹은 이 웨이브와 매터가 같다 이 말이겠죠. 같다 이 말이에요. 장과 파티클, 웨이브와 매터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동시에 이건 같은 것이다. 자, 같은 것이다. 이거는 직관인데 우리의 경험칙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달이 돼야 된다. 조금 비유를 끌어오겠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현재 밝혀진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퀀텀 슈퍼포지션, 그 다음에 퀀텀 인탱글먼트, 즉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있단 말이에요.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있는데, 자,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가 결합하면 현실 공간에서 물질 입자가 동시가 아니고요. 이 같은 거니까 현실 공간 물질 입자가 출현하는데 이 출현하는 현실 공간 물질 입자의 성질은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퀀텀 슈퍼포지션과 퀀텀 인탱글먼트다. 즉 양자 중첩이다. 양자 중첩은 뭐냐? 장의 상태, 웨이브의 상태와 파티클의 상태, 매터의 상태. 파티클, 이게 이제 개체죠. 개체의 상태와 가로 세로 높이 부피를 가진 이 메타, 물질 상태는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양자의 슈퍼포지션, 중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쪽은 지워보죠. 지금 미시세계는 물론이고 거시세계에 있어서도 양자 중첩, 그러니까 퀀텀 슈퍼포지션, 양자 중첩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라는 이 양자는
장이나 파동의 상태와 동시에 개체 물질 입자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장과 파동의 상태인 동시에 개체 물질 상태로 있다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게 공간 상태로 있다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물질 입자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양자 중첩의 그러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공간 상태와 진공이죠. 진공이다 합시다. 진공이죠. 진공 상태와 물질, 진공 상태와 물질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첩. 진공은 하나의 필드고 하나의 파동은 이렇게 하나잖아요. 이게 끊어진다든가 뭐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원을 이루는 파동이 있다 할 때 이거는 시작과 끝도 없고 그냥 온통 하나죠.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도 경계가 없는 하나의 장, 한 장이란 말이에요. 장이나 웨이브, 필드나 웨이브는 그야말로 한 장이다 이 말이에요. 한 장, 일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운동장이다 이 말이죠. 일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자 중첩에 이 쉬운 이야기는 진공과 물질이, 즉 공간과 물질이, 우리가 공간을 물었으니까 이 공간과 물질이 중첩 상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간 상태로 있다가 특수한 경우에 물질화가 된다 이 말이죠. 물질화가 될 때는 뭐 이제 관측이 일어날 때라 하는데, 이 관측이 이제 사람의 관측이냐 아니면 그냥 무생물적인 관측이냐, 즉 그냥 간섭이 일어나면 물질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면 결 어긋남이 일어나면 이게 물질화가 된다. 뭐 여태까지는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타나는 눈앞과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이것의 성질을 보니까 중첩 상태더라 이 말이에요. 공간과 물질의 중첩 상태더라 이 얘기고요. 이게 퀀텀 슈퍼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의 입자가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이게 우리 은하에 있고 하나는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을 때 이것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빛의 속도를 무시하고 이 두 개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인다. 즉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게 분리된 입자인데, 물질인데 분리 안 된 것처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즉 진공 내지 공간 내지 장 내지 웨이브처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즉 시공간적 간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자 사이에 물질, 질량, 개체 입자 사이에 시공간적 간격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되죠. 모순되지만 이 양자 중첩과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자 중첩은 양자 얽힘이고요. 양자 얽힘은
양자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으로 있다가 눈 뒤에 공간으로 있다가 눈앞으로 오면 물질화가 되는데 물질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물질들은 마치 서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위한다. 시공간적 간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나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개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라면 개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버젓이 이게 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둘로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떨어진 것처럼 행위한다. 이게 양자 얽힘이거든. 여기 퀀텀 인탱글먼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내지 성질은 우리가 보다 깊이 우리의 지혜, 1분기 지혜 차원에서 저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이 양자는 이게 양자라 해버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물질 개체 원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벌써 애매하죠. 양자란 자체가 그래요. 하여튼 뭐 전자라든가 소립자 등 이 양자의 위치가 어디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양자 중첩이죠. 양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자의 위치. 그래서 이제 양자는 관측 이전에는 위치를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양자 중첩이기 때문에 관측을 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위치가 특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동함수가 붕괴되어서 위치가 특정된다. 파동함수가 붕괴된다 이 말은 위치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 개체 입자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 개체 입자는 공간인 동시에 특수한 경우에 공간이 물질로 나타난다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물질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필드고 웨이브다. 이게 양자 얽힘이죠. 그래서 양자 얽힘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 그러면 양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양자의 개수는 뭐냐? 이 놀라운 질문이죠. 우리가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하나고 두 개고 세 개다 이러면 되는데 이 양자 얽힘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각각의 고유한 주체로서 영혼을 담고 있는 개체가 맞다면 개수를 물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요거는 세 개죠. 세 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은 세 개인데 하나처럼 행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세 개냐 하나냐 이래 묻는 것이 양자 얽힘이다 이 말이에요. 퀀텀 인탱글먼트고요. 양자 중첩은 그야말로 위치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위치, 중첩되어 있다. 슈퍼 포지션이다 이 말이에요. 슈퍼 포지션. 즉 위치가 슈퍼하다 이 말이에요. 초월적 위치다 이 말이죠.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양자는
초월적으로 위치한다. 슈퍼포지션이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개수는 뭐냐? 인탱글먼트, 얽혀 있단 말이에요. 공간과 개체가 얽혀 있다. 인다라망을 또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인다라망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속의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개체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꿈을 깨든가 꿈을 자각하게 되면 그게 하나하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빨간 풍선과 네가 보는 빨간 풍선이 같으냐 다르냐. 어젯밤 꿈에서도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빨간 풍선이 있었을 때에 그 빨간 풍선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지금 목표로 하는 생사 문제 해결은 생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탱글먼트라는 것은. 슈퍼포지션. 생사 문제는 슈퍼포지션에서만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생사 안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생사 밖에서. 우물 안의 문제는 우물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우물 밖에서 해결해야 된다. 숲 안에서 하나하나의 나무의 문제는 그 숲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숲 전체, 숲 밖에서 전체적으로 해결될 때에 나무 하나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이 양자는 의식임에 틀림없을 것이고요. 이 양자의 위치는 어디냐? 슈퍼포지션이다. 이 양자의 개수는 뭐냐? 인탱글먼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사분면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이 질문, 이 공간은 무엇이냐? 슈퍼포지션과 인탱글먼트에 의해서 답은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답은 바로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은 눈앞이라는 의식과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의 결합의 결과물인 의식이다. 즉 눈앞이라는 깨달음과 지금 당장이라는 깨달음이 결합하면 공간 물질이라는 공간 개체라는 깨달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깨달음과 결합하면 깨달음이 나타난다 이 얘기고요. 이 깨달음의 재밌는 성질은 뭐냐? 슈퍼포지션과 인탱글먼트다 이 말이에요. 즉 양자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알은 이 공간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가짜 질문, 즉 무기에 의한 이 가짜 질문을 진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질문이 얼마나 유치원 재롱잔치 수준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공간에 대한 무기설 가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공간은 무한한가? 유한한가? 아니면 무한인 동시에 유한인가? 아니면 무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란 말을 상당히 회피하면서 이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했고요.
그것은 눈앞이라는 의식 깨달음과 지금 당장이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 맞잖아요. 눈앞 이렇게 깨닫고 있죠. 또 지금 당장 이렇게 깨닫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그 무엇이다. 자, 이 일사분면에 나타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성질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슈퍼포지션의 인탱글먼트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한 다음에 완전히 선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하려 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고타마 부타께서 왜 답변을 하지 않으신지 이제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49년간 이제 하신 거죠. 해야만 됐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언어로 마가다입니까? 그때 당시의 언어로 이렇게 해야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한이냐 유한이냐 무한인 동시에 유한이냐 무한도 아니고 무한이 아닌 것도 아니냐 이 질문, 이 가짜 질문을 진짜 질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과 지금 당장에 결합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진짜 질문이고요. 그 나타나는 그것의 성질은 무엇이고 그것의 위치와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공간에 대한 진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욱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끝내면 또 자유 채널의 강의가 아니죠 라고 하는 순간 또 어제처럼 중단될까봐 좀 겁이 나는데, 자 그러면 진짜 질문으로 바꾼 다음에 보다 조금 우리에게 알려진 현대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 축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무거운 이 중압감, 뭐 운명이라든가 신의 심판이라든가 사후세계의 어떤 뭐 지옥 천당 개념이라든가 신존재라든가 라는 이 무겁고 매우 침울한 우중충한 이러한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홀가분하게 벗어나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 말이죠. 자, 이 다 중요해가 뭐를 지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지워보죠. 자, 그래서 공간은 공간이 아니고요.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 슈퍼포지션과 인탱글먼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시공간 공간적인 간격 아니 시간 아직 공간적인 간격이 마치 없는 것처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닌 거죠.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두 개로 보일 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은 장이고 웨이브란 뜻이거든. 이미 파티클이 아니고 퍼스널리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뭐 이거는 현대 과학의 뭐 최근 지식이라 하지만 사실은 비유로 봐야 합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1분기 지혜밖에 없어요. 과학도 이전에는 미신이었다가 과학이 되었다가 또 1000년, 2000년 후에는 이것도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해서는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과 눈앞이 결합하면 뭐가 나타난다? 공간 물질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공간 물질이 나타난다. 자, 이제 우리한테 점점 생사 문제가 가까워집니다. 눈앞과 지금 당장이 결합하면 공간 물질이 나타난다. 바로 우리의 문제죠. 지금 물질과 공간이 이래 나타나 있잖아요. 공간, 물질, 공간이 나타나는데 물질과 물질 사이에 시공간적 간격이 없다. 양자 인탱글먼. 이거는 미시세계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미시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시공간적 간격이 없고 이 육체와 이 식물 사이에, 이 육체와 이 컵 사이에 시공간적 간격이 없다. 인탱글먼트죠. 개수를 이야기하고요. 위치는 뭐냐? 슈퍼포지션이다. 공간과 물질이 슈퍼포지션,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의 위치와 이 공간의 위치는 중첩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냐 말이에요. 공간과 물질은 하나인데 이게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성질은 중력이라 하고요. 물질의 성질은 전자기력과 핵력이라 하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중력과 전자기력과 핵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이 힘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공간 물질이 슈퍼포지션 되어 있다라는 이 근본 직관을 우리가 따른다면 지금 현재 각각의 별도의 힘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중력과 전자기력, 핵력은 하나라는 것을, 하나의 장이고 하나의 파동이라는 것을, 하나의 진동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브라는 것은 하나의 춤이죠. 하나가 추는 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유입니다. 계속 비유예요. 지금 팩트를 얘기한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어요. 얼마든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법칙이 있죠. 물질, 개체, 질량은 물질, 개체, 질량은 중력파에 의해서 물질, 개체, 질량은 중력을 발생시키고 이 중력파는 공간이 먼저죠. 공간, 시간, 빛, 철, 휘게 한다. 물질, 개체, 질량은 중력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뭔지 몰라요, 아직 사실은. 이 현상을 보고 그래 추측하는 건데, 중력을 가지는데, 이 중력은 중력파를 일으키는데,
즉 공간 속에서 시간의 지속에 따라서 파동으로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중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중력이 있고요. 그 중력은 공간 안에서 시간적 지속을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 파동은 공간과 시간과 빛을 휘게 한다. 즉 휘게 하거나 굴곡을 만든다. 즉 모습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모습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 개체 질량은 중력과 그 파동으로서 공간, 시간, 빛을 휘게 하고 굴곡지게 한다. 즉 공간, 시간과 빛의 모습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눈앞과 지금 당장의 결합에 의한 지금 축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예요. 두 번째. 자, 요것은 이제 첫 번째 재밌는 이게 테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공간과 시간과 빛이 휘고 굴곡 지어지고 모습이 창조되면 요 모습에 따라서 자 공간, 시간, 빛의 휨, 굴곡, 모습에 따라서 개체 물질은 운동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이면서 이제 과학 지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지구도, 지구와 항성과 행성과 위성도 전부 지금 개체 물질이죠. 지 아무리 크더라도 이 한 장의 공간에 비하면 개체 물질이란 말이에요. 한 장의 이 웨이브, 진동에 비하면 개체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개체 물질은 정확한 전체 운동 법칙에 따라서 전체 물리학이라 하죠. 전체 물리학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정확한 그 수학적 방정식에 의해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중력파가 일으키는, 다 합하면 중력파가 일으키는 이 공간, 시간, 빛의 모습에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자전이 일어나고 공전이 일어나고 이 연주 운동이 일어나고 세차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12황도대가 2160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즉 춘분점이 2160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그래서 황소 자리에서 양 자리로, 양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물고기 자리에서 지금은 물병 자리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오려고 하는지 아직 모르죠. 물병 자리로 들어왔는지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개체 물질은 어떻게 운동하느냐? 자전하고요, 공전하고요,
자전 공전하고 연주 운동을 하고 세차 운동을 하고 춘분점이 바뀌고 황도대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황도대 별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지워야 되겠네. 지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번과 2번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재밌어집니다. 1번과 2번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번은 물질은 시공간 빛의 운명을 결정짓고 이 말이에요. 물질은 시공간 빛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죠? 물질은 시공간과 빛의 운명을 결정하고, 2번은 어떻게 돼요? 시공간과 빛은 개체 물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공간은 무엇이냐 할 때에 이제 무한, 유한, 무한인 동식, 유한 같은 그런 어린애 유치원 같은 질문은 이제는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이에요, 이거. 물질은 공간을 결정하고, 공간은 물질을 결정한다. 이 얘기죠. 물질은 공간을 결정하고, 공간은 물질을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쌍생, 쌍멸,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는 공이고요. 공은 연기고요. 연기는 무하고요. 무하는 중도다. 요 전체는 뭐야? 우리의 시그니처 2. 바로 이거죠. 요 전체. 즉, 연기는 바로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연기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즉, 물질은 공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공간은 물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은 바로 그림 하나로 나타내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이것이 2500년 만에 밝혀지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초심과 착함이 없으면 귀가 안 열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 시크릿이다. 공개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유, 겁이 납니다. 우리 이 캠코더, 저 녹화 장비가 아주 잘 작동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이렇게만 해서는 또 이게 좀 또 설득력이 없어. 그래서 자유 채널은 더 나아간다. 여기서 또 더 나아간다. 공간이 물질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맞는 말입니까? 공간이 물질. 자, 구체화합시다. 우리 사람이라 하죠. 우리 각자 공간이, 즉 시간과 공간과 빛의 모습이 이 물질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 여기 앞서서 지금 그러면 이 물질이 운동할 때, 자, 이 중력의 개념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지구가 있고 사과가 이래 지구로 뚝 떨어지거나 사람이 이 공간, 우주 공간으로 안 날아가고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는 이유가 이 지구가
요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지구를 끌어당기지만 요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지구가 요 사과와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을 중력이라 하는데, 지금 바뀌었죠. 지금 퀀텀 슈퍼포지션과 퀀텀 인탱글먼트에 의해서 중력은 그러한 별도의 힘이 아니고, 여기 해놨잖아요. 물질이 중력인데, 중력은 파다, 즉 파란 말 자체가 이미 시공간의 굴곡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은 물질 자체가 뭐 중력을, 물질이 있고 중력이 있는데 물질이 중력을 가져가지고 뭐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물질의 존재는 중력의 존재고, 중력의 존재는 시공간의 모습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합니다. 물질은 그 존재 자체로 아무런 뭐 활동을 안 해요. 물질이 그냥 중력이에요. 물질적 중력이고요. 중력적 시공간 빛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건 뭐 지금 현재 과학 법칙이라 하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물질 자체가 중력을 가져가지고 당기고 밀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존재 자체가 중력이고요. 그러니까 중력은 다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중력은 중력이야. 물질을 중력이라 하고요. 다른 말로 시공간과 빛의 모습을 중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과 빛 안에 있는 개체 물질은 그 모습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는 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시공간과 빛이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휘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이렇게 휘었다. 이게 지금 2차원이라 그렇지, 3차원이 되면 이렇게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이렇게 자전 공전하는 이 궤도 자체가 시공간 빛의 모습이고, 그것이 중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공간은 다시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눈앞과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가 결합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이 아니고 뭐예요? 눈앞, 지금 당장 눈앞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이 그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개체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사주명리학과 별자리 점성술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신비하게 볼 게 아니고요. 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제 통계학인데, 사실은 통계학이라 할 수 있는데, 사주명리학과 별자리 점성술은 이게 신비적인 게 아니고, 이 바로 시공간 빛의 모습에 따른 물질의 운동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그 일반 법칙을 끌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사주명리학과 별자리 점성술인데, 사주명리학은 아니 태어난 생년월일시 아닙니까?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뭐예요? 자, 사주명리학은 연월일시고요. 별자리 점성술은 12황도대에 있는 12가지 별자리를, 아까 얘기한 뭐 황소자리, 양자리, 물고기자리, 물병자리 등등, 처녀자리 등등 쭉 해서 한 달에 하나씩 별자리를 위치할 때에 그 점성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발달한 게 이 사주 추명학이고요. 이제 서양에서는 이 별자리 점성술인데 이건 전부 공간과 시간과 빛의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연월일시는 뭐냐? 이 지구와 태양이 있죠. 태양이라 합시다. 지구와 태양과 이 달, 항성과 행성과 달, 위성이죠. 태양계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도 태양계를 벗어나면 쓸모가 없다 이래 봐야 되죠. 태양계 안에. 우리가 뭐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태양계를 벗어나서 누가 태어난다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주나라의 그 각골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역으로 이어져서 음양오행학을 이어져서 이 사주추명학으로 발달된 이 동북아시아 지구 위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발달한 이 태양계의 데이터 과학은 태양계에 한정되는 데이터 학문은 태양계 밖에서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간이 우리 육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연월일시는 뭔데요? 바로 이 항성과 행성과 위성의 상대적인 위치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위치와 모습, 굴곡, 쉼이다 이 말이에요. 즉 물질은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공간의 쉼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중력이고 중력은 시공간 빛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생년월일시라는 것은 태양계 안에서의 항성, 행성, 위성의 위치, 모습, 굴곡, 쉼, 중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통계를 1000년, 2000년간의 통계, 요 상대적 위치 모습에서 태어난 어떤 물질의 생사를 보았더니 이런 드라마를 펼치더라. 또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고 태양도 이동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이동하고 달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에 태어난,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지표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어났을 때의 상대적인 위치, 모습, 굴곡, 힘을 통계를 내서 계속 살펴봤더니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일반 법칙이 있더라. 이게 사주명리학이고요. 별자리 점성술이라는 것은 요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이 지구의 연주운동에 따라서,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 뒤에 있는 이 황도대, 태양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공전하는 거죠. 공전하는 것에 따른 매달에 이 황도대 별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 뭐예요? 지구와 태양과 저 멀리 있는 이 항성들의 상대적 위치, 모습, 굴곡, 힘, 즉 공간의 힘이죠. 공간의 힘에 따라서 개체의 이 운명을 어떻게 삶과 죽음이 펼쳐지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별자리 점성술이다. 그러니까 이번은 더욱더 지금 공간, 시간, 빛의 모습이 개체 물질의 운동과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에 매우 2000년, 3000년 이상 우리가 사용해온 이 통계학에 의해서 이번은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번은 지금 너무나 잘 현재에는 알려진 과학 지식이라는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반부님 여러분 조금 재밌고 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재밌는 충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1번과 2번을 합하면 공간과 물질은 연기한다.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과학으로는 퀀텀 슈퍼포지션, 퀀텀 인탱글먼트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우는 거 아까운데 자, 정리하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그 붓다의 이 무기설 중에 하나를 겨우 이제 해결했어요.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자, 공간이 무한한가, 유한한가, 무한한 동시에 유한한가, 무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질문은 이제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우리 너무 우리한테 관심도 가지 않아요. 그런 거는 묻고 싶지도 않고요. 아마 붓다께서도 당연히 뭐 참 좀 그렇겠죠. 자, 이 무기설의 첫 번째 단추, 공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첫째, 눈앞이라는 깨달음과 지금 당장이라는 깨달음이 융합되어서 출현하는 깨달음이다. 이것이에요. 놀랍죠?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니까 깨달음이죠.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 깨달음과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 깨달음이 결합했을 때 반드시 그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반드시 나타나는 깨달음 의식 요소다. 이것이 공간이고요. 그러면 공간으로 무엇을 하느냐? 공간은 공간이 아니고 공간 물질인데, 이것은 하나의 단어인데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요. 공간 물질인데 이것은 요즘 현대과학의 비유로서 양자 초월적 위치, 슈퍼스티션. 그러니까 이게 슈퍼포지션도 이 참 중첩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객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슈퍼포지션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공간 물질은 이게 슈퍼포지션, 초월 위치, 초월적 위치와 초월적 얽힘이라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것은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공간과 물질은 놀랍게도 하나의 장이고 하나의 춤사위인데, 그렇기에 어떤 드라마를 펼치느냐? 공간은 물질의 운명을 결정하고 물질은 공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의식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의식이 의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